자, 1회 동형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의사소통 유형의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거죠. 팀장들은 감염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데, 자, 두 번째 땡이 핵심일 수 있죠. 가까운 부서의 팀장들끼리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원활해요. 그러나 멀리 떨어진 부서의 팀장하고는 느리게 소통하는 거죠. 다음,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의사소통을 독점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나오는 게 되죠. 그러면 답은?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원형인 거죠. 그래서 원형에서 가장 핵심이 의사소통의 속도라든가 정확도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루어지죠. 왜? 손과 손을 잡고 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속도라든가 정확도는 느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의 집중도가 없다, 지휘의 고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나오는 문항이 특별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에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고요. 2번. 책임 간호사 1명, 신규 간호사 1명, 조무사 1명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환자군을 맡아 이들에 대해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리더인 책임 간호사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간호 전달 체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간호 전달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팀 간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2번이 문제가 길긴 한데 아주 쉽게는 팀 간호 방법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업무량이 많을 때는 팀 간호를 계획하거나 팀원 간의 의사소통을 한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분담된 업무만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팀원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능적 분담 방법과 유사해진다. 이게 맞죠. 우리 팀 간호 방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고, 간호 집단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팀 집단회를 할 수 있는 계획하거나 이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담된 업무만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 책임과 실수의 소재가 분명하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팀 간호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있는 비전문 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팀 리더가 팀원들의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자, 팀 리더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오늘 자기한테 할당된 팀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팀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해서 그러니까 팀 방법의 업무를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팀원들이 날마다 바뀌면 오히려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자주 안 바뀌는 게 좋죠. 팀 간호 방법에서는. 환자 간호에 있어서 팀원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니죠. 팀원 각자가 분담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 전달 체계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관료제 이론을 적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관료제 장단점들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목표 관리를 통해서 조직원이 달성 가능한 적절한 업무량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목표 관리에서 관료제 조직인 경우에는 목표 관리를 적용해서 일을 수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자, 목표 관리는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하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리더가 도와주는 게 목표 관리잖아요. 근데 관료제는 부하들을 신뢰하지
않는 수직적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적인 조직에서는 엠비어를 적용하고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대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엠비어의 문제에서도 나오게 되고 관료제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